경상북도 안동시 이곳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1995년에 최초로 개통되어 고속도로를 통해 안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 서울에서 안동까지의 교통수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에 출발하는 안동행... 문 닫아놨네요. 예. 9시 40분에 출발하는 안동행 일반 버스입니다. TV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은 DMB로라도 해야 될 것 같네요. 회사나 차량 따라 TV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자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간 이 버스는 하필 타이어가 위치하는 자리라서 다리 자세가 좀 어정쩡해집니다. 그 와중에 발 바로 앞에 수학이라니, 수학이 밟을까봐 괜히 노심초사입니다. 아까는 일종의 버릇처럼 출발 10분 전에 타려고 했다가 못했고 출발 6분 전쯤에 다시 승차음으로 간이 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출발 10분 전쯤에 가도 탑승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40분에 승차음을 빠져나가는 안동행 버스. 구석 건물에 붙어있는 플랫폼 출발이라 버스 출입구로 나가려면 구대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시외버스 내 안전운행에 대한 협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는 가장 빠른 방법. 시외버스 스마트앱을 켜세요. 동부고속 차량 뒤를 따라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호 가는 사거리를 거쳐 반포 IC로 이동합니다. 사평역을 지나 반포 IC로 진입하려는데 정체가 있습니다. 반포 IC 본선 쪽이 상습 정체이다 못해 반포 IC 진입로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항상 겪게 되는 반포 IC 정체라서 쉽게 고속도로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본선 쪽 승용차 및 화물차 차로가 정체인데 이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체 차로들을 다 뚫고서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버스라면 정체차로 뚫기만 하면 되니 상황은 좀 낫겠다 싶지만 승용차 입장에서는 계속 정체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쪽입니다. 서초 IC쯤에서 반대편을 보면 역시 정체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는 서초 IC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재 IC 쪽에서도 반대편 정체가 있습니다. 반대편 입장에서는 서울 초입에서부터 정체를 만나는 것이니 구간을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달래내곡에 지나 금토분기점에서 반대편을 다시 보면 정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도로의 승용차 및 화물차 차로 정체는 달래내곡에 지난 지점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재 IC에 완전히 도달하기도 전부터 정체를 만나는 겁니다. 서울요금소 지나서 반대편에 죽전휴게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는 이쯤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벗어나서 우측 차로로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전광판이 하나 보이니 신갈 분기점 이후의 교통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신갈 분기점을 만날 수 있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죽전 버스 정류장입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원조 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로 진출합니다. 지난 시간에 포항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을 때에도 역시 원조 방향으로 진출했죠. 여기서부터 영동고속도로가 시작됩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에는 편도 5차로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나오고 나서 왜 진입로 쪽에 차들이 뭉쳐서 서 있는가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양지터널까지 정체를 하네요. 출근 시간 지났는데 무슨 정체를 만나나 싶네요. 용인IC까지 1km 정도밖에 안 남은 지점이었습니다.
반포 IC조에서 정체를 뚫은 다음이 용인시 구간 정체라 완전 정체와의 싸움입니다. 정체 구간을 지난 중에 보이는 저 교량 바로 용인경전철입니다. 기흥역에서부터 전대 에버랜드역까지 이어주는 노선 1량짜리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지터널에 비로소 도달합니다. 현재는 4차로 구간이긴 하지만 차로수가 많은 고속도로인데도 이 시간에 정체가 있다는 건 여간 교통량이 장난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쪽 구간에 차량들이 더 몰린다면 상황 더 악화될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터널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속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좀 괜찮죠? 터널을 빠져나오면 양지 IC에 도달합니다. 이천 IC를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여주 휴게소와 여주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소통 상황은 충주, 원주 방향 모두 좋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했죠. 여주 분기점까지는 앞으로 2km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여주 분기점에 도달했는데 여기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을 볼 수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운행을 할까요? 경기도 여주시에서 벗어나 충북에 들어섰습니다. 최초로 지나는 땅은 충주시가 아니고 음성군입니다. 지난 서울 포항편에서 제가 충북 충주시 땅을 먼저 밟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강국 IC 자체부터도 음성군에 위치하는 거였어요. 야, 지리 알지도 못한 녀석 역시 속칭 지알모 신사역이었습니다. 신사역은 음성군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피난만 날려주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감곡 IC에서 충주 분기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원터널과 그 고객길을 지나갑니다. 이 시간에는 차량들 뭉침 없이 술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주 분기점까지 2km 남았습니다. 계속 직진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이지만 여기에서 40번 고속도로 진출도 가능합니다. 분명 안동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이 이쪽에는 없다고 했었는데 충주 분기점에서 40번 고속도로로 진출합니다. 40번 고속도로를 통해 평택이나 제천 방향 이동이 가능한데요. 안동행은 노면상의 녹색띠 따라 제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제천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로 이동했다가 제천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로 바꿔 타서 안동시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없었을 시절이라면 안중 분기점을 통해서 중앙고속도로로 바꿔 탔을까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중거리인데 강원도 한번 거쳤다 가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충청도만 거치면 될 것 같은데도 말이죠. 제천 분기점까지 39km 남았습니다. 노은 1에서 4터널 구간을 지나는 중이고요. 잠시 동안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나란하게 가다가 노은 분기점 이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노은 4터널에서 나오니까 다리가 보이는데 이게 북충주 IC 진출입로죠.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단선으로 된 철도 교량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중부 내륙선인가 보죠? 하루에 4회밖에 없다는데 좀처럼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동충주 IC까지 200m 조금 안되게 남은 지점에서 천등산 휴게소를 알리는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에서 안동까지가 원래대로라면 소요시간 3시간 미만 거리인데
혹시 적절한 지점으로 천등산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다가 갈까 예상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에 원주방향 이정표도 같이 있네요. 제천 분기점까지 앞으로 22km, 여기에 천등산 휴게소가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편의와 차량 점검을 위해 이곳 휴게소에서 약 10분간 정차하겠습니다. 내리실 때에는 각자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고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리실 때는 차량의 정차 위치와 차량 번호를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승차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간 내에 재탑승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예상이 맞네요. 천등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여기에 온 버스는 서울 경부 안동 노선 말고는 아예 없었네요. 승용차 주차 공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휴게소에도 이게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일까 궁금해집니다. 천등산 휴게소를 출발합니다. 휴식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잠깐 간 거 있는데 아직 여기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아닙니다. 제천 분기점까지는 일단 이동해야 합니다. 제천 분기점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제천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를 만나며 동시에 평택 제천고속도로의 종점부입니다. 이쪽은 춘천 IC에서부터 대구의 금호 분기점까지 이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거라 거리가 깁니다. 노면상의 분홍띠 따라 안동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제천 IC 방향과 남제천 IC 방향도 동시에 안내 중입니다. 분홍띠 따라 진출하면 곧바로 남제천 IC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제천 IC를 지나고 나서 만난 고깃길입니다. 여기는 오르막인데 오르막 차로를 운영했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오르막 차로를 운영했다가 없앤 구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나 본데 오르막 차로를 운영해도 그닥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걸 못 찾아서 그런 걸까요? 오르막 차로를 없앤 대신에 통행 속도가 평균적으로 더뎌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괜찮은 거겠죠? 오르막을 다 올라가면 제천 터널을 만납니다. 고깃길이라는 게 그렇듯이 제천 터널을 나오니까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잘 아는 분이라면 벌써부터 반응이 좀 좋지 않겠지만 이 도로는 여간 환경이 쾌적한 편이 아닙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구간을 지났는데 도로가 깨져 있다든지 보수했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예 도로 표면을 싹 갈아엎어야 울퉁불퉁한 부분이 좀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 한번 하려면 도로 통지도 좀 필요하고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물론 여기 다리처럼 표면이 괜찮은 곳도 있지만 표면 괜찮은 데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북단양 IC까지는 800m가 남았습니다. 내리막을 지나고 나서 코너를 돌고 바로 오르막을 만났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나요? 고저차도 심한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단양 IC까지 1.5km 전. 혹시 보이셨나요? 멀리에 도로 교량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게 그냥 다른 도로 같죠? 아닙니다.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이시나요? 정말 커브길로 점철이 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십니까? 단양 IC를 끝으로 단양군 소재 IC는 끝이 납니다. 다음이 풍기 IC로 영주시에 접어들 겁니다. 단양 IC를 지나고 나면 중령 터널에 들어갑니다. 터널 길이 4.6km로 100km의 속도로 터널을 다 지나가는데 3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비로소 경북 영주시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령 터널을 나오고 나서 내리막을 만납니다. 이쪽 고속도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터널 하나 뚫는데 경사진 구간까지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터널 하나 지난다고 등산했다 하산 한번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가 풍기 IC로 영주시 소재입니다. 앞으로 IC는 영주 IC, 예천 IC, 서안동 IC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주 IC로 향하는 중에 보이는 영주 주차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식 휴게소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차량들이 지나야 하는 걸까요? 원래 지나는 차량들이 많아야 영업하기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정식 휴게소 건물도 없고 주유시설도 없습니다. 이제 버스는 예천군에 접어듭니다. 예천군의 예천 IC를 거치면 다음으로 나오는 곳이 안동시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저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연속으로 다시 보여드리죠. 예천 IC까지 2km 정도 남은 지점인데 여기는 직선의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다 오르고 난 뒤에 바로 내리막을 만납니다. 내리막 끝 지점 쪽에 또다시 경사진 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왼쪽 그 커브를 끼는 내리막입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것만 지나면 모르겠는데 바로 오르막 구간을 만납니다. 따로 추월차로가 생긴다고도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저속 차량을 위한 오르막 차로가 생긴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르막 구간에서도 역시 커브를 만납니다. 야, 이거 초보 운전이라면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서안동 IC에 다다릅니다. 봉정사, 도산서원, 하회마을, 병산서원 안내도 같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경북도청, 이정표 안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이용을 여기 서안동 IC에서 끝내고 안동터미널 도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우 커브가 이거 얼마만큼 도는 거죠? 이제 요금소가 보입니다. 방금 꽤 심도 깊게 돈 것 같은데 한 180도 돌았나요? 와, 고속도로 본선 내 그 커브도 모자라서 IC 진출로의 그 커브까지 다 겪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34분 국도와 만났는데 좌회전하면 경북도청 풍산 방향이고 우회전하면 안동 방향인데 여기서는 우회전합니다. 아주 그냥 그 커브와 싸우는 거구만. 여기도 한 180도 도는 건가? 놀이교차로, 막곡교차로와 교리교차로에서 다 직진해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판에 따르면 안동까지가 5km, 여기서 말하는 그 안동이라는 게 안동 시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버스는 5km 더 안 갈 겁니다. 왜냐면 이 버스의 목적지가 이 근처에 있거든요. 서의문을 지나갑니다. 송야 사거리와 붙어 있고요. 송야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분명 안동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동역과 버스터미널은 우회전하라고 하네요. 시내 닿지도 않았는데 이 버스의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갈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내버스 이용 한번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날 안동터미널에 도착할 시각은 12시 29분, 2시간 49분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전 이용한 서울 경부 안동 노선, 서울 경부에서 평시 첫차 6시 10분, 평시 막차, 월에서 목요일 19시 30분 및 금에서 일요일 20시 10분과 심야 22시, 안동에서 5시 50분부터 20시 10분까지 있습니다. 서울 경부 안동 단일 노선도 있지만 일부는 안동을 경유해 영도까지 운행한 차량도 섞여 있습니다. 현재 운행 횟수는 특정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데 등급별로 나누어 보자면 일반은 안동 방향 월목 4회, 화수 3회, 금에서 일요일 6회, 서울 경부 방향 월에서 수요일 3회, 목요일 5회, 금에서 일요일 6회, 우등은 안동 방향 월요일 10일에 화수 9회, 목요일 10회, 금에서 일요일 12회, 서울 경부 방향 월요일 10회, 화수 9회, 목요일 10일에, 금에서 일요일 12회, 그리고 프리미엄은 양방향 모두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출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격은 대체로 40에서 50분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1시간 초과 간격이 나오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금은 일반 18,100원, 우등 23,200원, 프리미엄 월에서 목요일과 금에서 일요일 각각 28,800원, 32,000원, 심야 우등 25,500원입니다. 서울 경부에서 승차음은 31번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야에는 30번 승차음 사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 안동 말고도 동서울 안동도 있는데 이쪽 노선의 운행 패턴은 조금 절망적입니다. 동서울에서는 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안동에서는 5시 20분부터 20시까지 있는데요. 동서울에서는 최소 30분, 최대 1시간 30분 간격이고 안동은 최소 20분 간격이지만 최대가 얼마인가 했더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동서울 안동 간의 단일 노선도 있으나 안동을 넘어 영덕, 영해 방향이나 청송, 중앙선 방향, 영양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비중이 좀 더 많고 현재 시외 우등만 운행해서 23,200원입니다. 서울 경부 안동 우등 요금과 동일하죠. 요금은 동일하지만 동서울 안동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한창 없을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지만 서울 경부 안동 노선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버스에 붙어있는 행선판 보신 분, 경상북도청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것만 보면 경상북도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안동 터미널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경상북도청이 안동시에 있는 건 맞지만 이 노선 버스가 경상북도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청은 서안동-IC에서 자동차로 11km 떨어진 곳으로 안동 시내와는 한참 반대 방향입니다. 서울 경부에서 경상북도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선 예천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하루 3회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버스 노선이 없는 시간대에 서울 경부 안동 노선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안동 터미널에 내려서 급행 1번이나 212번을 이용해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로 가는 거니까 약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경북도청 바로 앞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거 행선지 낚시로 볼만하나요? 아니면 그냥 거둘게요. 그거 이상한데? 서울 경부 안동 노선을 통해서 이용했던 송현동의 안동 터미널. 사실 안동 터미널은 2011년 1월에 한번 이전한 곳인데 운흥동에 있었을 시절에는 대놓고 중앙시장이나 시청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IC와의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던 것이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송현동으로 옮겨지면서 고속도로 서안동 IC와의 거리는 가까워졌으나 시내 밀집지역과 떨어지게 되면서 터미널에 내렸으면 시내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송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는 분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당시 터미널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터미널이 노후화되었고 도심 교통 흐름을 막아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로 송현동으로 이전했는데 안동 터미널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노선들은 여러 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이동 부분에서 번거로움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 안동 터미널 부지는 현재 홈플러스가 되었고 그곳 근처에는 안동초등학교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지만 이곳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들은 몇몇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안동행 KTX가 있는데요. 청량리 안동 간 KTX는 요금 일반실 25,100원, 우등실 31,100원, 운행시간은 청량리역에서 6시에서부터 22시까지, 안동역에서 6시에서부터 21시 25분까지 있고 3월 기준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59분, 최대 2시간 6분이지만 곧 제천에서 안동까지의 구간 최고 속도가 올라가게 되니 조금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서울 경부 안동 시외버스와 비교해봐도 꽤 괜찮은 수준이겠지만 운행 횟수는 정말 절망적이게도 주중 7회, 주말 8회. 배차 간격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2시간 다 한 대 꼴이 난다! KTX가 안되면 일반 열차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무궁화호, ITX 새마을 각각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 일반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6시 50분, 11시 39분, 14시 50분, 20시 32분, 안동역에서 5시 41분, 10시 46분, 15시 6분, 18시 18분에 출발하고 두 열차의 소요시간은 각각 2시간 37분에서 2시간 57분과 2시간 51분에서부터 2시간 57분. 이게 참고로 최소 2시간 37분 소요, 이게 무궁화호 소요시간이랍니다. ITX 새마을이 느려 터졌다는 얘기 이전에 이 ITX 새마을이 원래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거 그러고 보니 언제 한번 열차 스케줄 개정하면서 작은 역에도 세우게 됐다고 했죠? 이게 어딜 봐서 평범한 ITX 새마을이야! 무거운 열차보다 빨라는데 그게 아니잖아! 옛날 ITX 새마을의 위상을 돌려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일반 열차도 운행하고 있지만 KTX 열차보다 더 일찍 출발했는데도 목적 지역에 KTX 열차보다 더 늦게 도착하는 열차들이 좀 있으니 이걸 유의해주세요. 천막차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운행 횟수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명 높은 망우역 2서 구간의 선로포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광역철도, 강릉선 KTX, 경춘선 광역철도와 ITX 청춘까지 모두 망우역 쪽에서 합류하는 시기다 보니 선로 가닥은 2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열차를 쏘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춘선 ITX 청춘이 용산역까지, 강릉선 KTX는 서울역까지 진입하며 중앙선 KTX는 아직도 청량리역에서만 시종착하고 있는 것도 이에 따른 선로포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독으로 다니는 편성의 열차편들로만 운행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절로 선로 사용 빈도가 꽉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데, 선로포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해보려면 육량 플러스 육량식의 복합 열차를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원주역까지 구성해서 운행하면 되겠지만, 강역의 승강장 문제나 열차별 운행 스케줄 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근래 청량리역의 3번 KTX용 승강장 연장 공사가 진행되니 마냥 불가능하기만 한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KTX가 7에서 8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관계로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폭이 많지 않습니다. 고로 비시간대 이동은 시외버스한테 맡겨야 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선로 용량 포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열차를 좀 더 많이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터미널 위치가 시내와 동떨어져서 문제가 있는데 안동역의 위치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안동터미널 건너 안동역이 있어서 위치는 거기서 거기. 구 안동역도 역시 우능동에 있었다가 2020년에 현재와 같은 송현동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안동터미널 위치의 문제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내 접근을 하기 위해선 안동역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경상북도청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212번이나 급행 1번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구 안동역은 현재 문화 플랫폼 모디 684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안동 시내 안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안동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안동 터미널이랑 그리고 안동역은 여기 이 주변에 다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시내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안동역은 지금 현 위치로 옮겨진 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만은 안동 터미널은 꽤나 많이 지났습니다. 안동 터미널에서 구 안동역까지 제가 212번을 타고서 한번 이용을 해본 결과 소요 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이제 안동 터미널이나 안동역에서부터 대충 이곳까지로도 좀 접근하는 그런 난이도에 있어서는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동터미널이나 안동역이나 시내 접근에 큰 도움을 못 주네요. 공주나 군산이나 경주나 거길 보면 아시겠지만 터미널이 시내 안에 있고 기차역이 외진데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동은 둘 다 위치가 외곽에 있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정말 모르겠어. 오늘 서경부 안동 노선을 통해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했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동대구 안동 노선 버스가 포함됩니다. 대구와 안동 간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공개해보겠습니다.